네, 그럼 먼저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 모셔서 이 탄핵 심판에서 장군들의 거짓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탄핵 심판은 뭐 그 풀영상으로 계속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 군데군데 보기도 하고 다운 받아가지고 또 텍스트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아, 요즘은 유튜브를 그 스크립트를 읽어가지고 또 네. 그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 또 분석도 잘 해주거든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한 5시간짜리를 텍스트로 보면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거를 다 읽거나 하기에도 네. 참 벅차요. 네. 근데 군데군데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지금 장군들 중에서 내란에 가담을 했다가 처음에는 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가도 뭔가 말이 바뀌고 네. 이거 내란 아니었어요라는 듯한 얘기를 네. 하는 듯한 이 증언들이 자꾸 그 쇼츠나 클립으로 나오니까 불안하단 맞습니다. 말이죠. 이 이야기 오늘 좀 네. 파헤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탄핵 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정리해 네. 주시죠.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요 이제 장군들 한때 잘 나갔던 장군들이죠. 네네. 이분들이 이제 다 전직 장군들이죠. 네,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 이 문상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처음에는 다 막 울면서 막 잘못했다라고 하고 부하들을 제 잘못이니까 부하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말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여인영 이 전 방첩사령관인데 네. 충암고 후배죠.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7회,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8회,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17회입니다. 9년 후배죠.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안가에서 여인영은 17번이나 만나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3월부터죠. 그러니까 거의 한 9개월 가까이 계엄을 준비했고 비상대권이 필요하다라는 말도 여러 번 했고 그 자리에 곽종군과 이진우도 여러 차례, 3차례 이상 합류를 해서 이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곽종군과 이진우는 뭔가 일 터질 것 같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검찰이 진술한 걸 보면 설마 하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하려고 하면 계엄을 하려고 하면 위에서 누군가 말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판에 12월 3일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몇 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도 말리지 않고 크게 저항하지도 않고 굉장히 이게 또 대통령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던 건지 충실하게 명령을 수행했고 막판 당일에도 군대를 출동한 단계까지 갔었던 거죠. 실제 군대를 투입한 게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 네, 한번 표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요. 4개 부서가 있습니다.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특전사라고 하죠.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라고 하고요. 또 정보사가 있습니다. 정보사령부가 있는데 각각 이제 국회하고 선관위를 나눠서 이 침투를 했고요.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정보사령부의 10명 정도가 선관위에 직접 가서 서버실까지 들어갔고요. 이 특수전사령부 중에 한 200명 정도가 이제 국회 의사당 안까지 국회 담장을 넘어서 들어갔고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 의사당까지 진입을 했었습니다. 네네네네. 지금 아까 나왔던 1,139명 특수전사령부 요 인원은 전체 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겠지만 뒤에 보겠지만 이제 일부는 뭐 서대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국회 이 의사당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나 지시를 받고도 국회 안에 진입하지 않고 민간인과 충돌하지 마라. 그리고 지시를 받고 뭉개거나 보도에 나왔지만 주변 편의점에서 뭐 컵라면 사 먹고 돌아간 그런 군인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한 명씩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언행이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사실인지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해보죠. 맞습니다. 오늘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사실 여인영 말고는 대부분 다 지금 이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거나 이미 진술을 끝낸 상황입니다. 여인영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인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후배고 이 내란 3인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몰랐는데 김용현과 함께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 시뮬레이션을 짰고 사실 방첩사령부라는 게 사실 이제 당시 그러니까 전두환 당시 계엄사령부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박안수라고 있는데 육군 참모총장이죠. 이 사람은 좀 바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계엄사령관이지만
뭐 거의 그 역할을 하지 못했죠. 여인영부터 보면 이 사람은 사진 뭐 보이세요?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왔었죠. 네네. 증인 나와서 네. 이 사람이 지금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비상계엄의 핵심이고 그 체포 명단이란 게 그게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등등 맞습니다. 뭐 정치인들 뒤에 보겠지만 이 여인영이 여인영이 그 지금 이제 그 여러 군데 전화해서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이 사람이 정작 자기는 그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김대우 맞습니다. 예. 단장 일단 김대우 방첩사 단장은 여인영 14명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도 그분도 군 출신이죠. 예, 네. 여인영이 전화를 걸어와서 명단을 불러줬고 그걸 받아 적다가 뭐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라고 해서 이제 그 받아 적다 중단했고 그 메모가 실제로 이 탄핵 심판 현장에서 공개가 됐죠. 네네네. 이 불러준 사람이 있는데 받아 적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이분은 내가 받은 적도 없고 불러준 적도 없다고 완전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4명하고 이 명단하고 같은 건가요?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홍장원은 받아 적다 말았기 때문에 14명 안 되고 10명 정도 되는데 이거 나머지는 이제 김대우 단장은 김대우 단장은 실제로 방첩사 단장이니까 바로 직속 부하잖아요. 연희가 명단을 불러줬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김대우 단장은 탄핵 심판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이제 그 국회 특위에 나왔었고 국정조사에서 얘기했나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 노영훈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방첩사 이제 체포를 해서 방첩사 지하 벙커로 데려와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여인영은 또 방첩사 지하 벙커에는 구금 시설이 없다라고 말하고 옆에 윤석열 이제 그 변호인단도 방첩사에는 벙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탄핵 심판에서 여인영 사령관이 나왔을 전 사령관이 나왔을 때 체포 명단 받은 적 없다고 했고 그다음에 지하 벙커라는 구금 시설 자체가 또 없다. 방첩사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노영훈 이 방첩사 수사실장이 여인영이 지시해서 수방사 벙커를 확인하러 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적힐지 않아가지고 육군본부의 다른 구금 시설을 찾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체포해서 방첩사를 데리고 와라는 지시까지 나왔고 실제로 그날 저녁에 이 벙커도 확인해보고 어디다 이 체포 어디다 구금을 할 것인가를 이미 검토한 정황이 이 방첩사 단장과 수사실장이 이미 다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이 아까 여인영이 부인한 거는 방첩사 지하 벙커에 구금 시설이 없다는 거였는데 노영훈 실장은 수방사 벙커를 확인하러 갔다고. 그러니까 방첩사에 가서 방첩사 벙커가 이제 적절치 않아서 수방사 벙커를 확인하러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와서 수방사 벙커에 구금할 생각이었는데 방첩사에 벙커가 없기 때문에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첩사 지금 여인이 방첩사령관이지 않습니까? 교묘한 거짓말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방첩사에는 벙커가 없다는 건 팩트일 수 있는데 방첩사 지하에 하려다가 안 되니까 수방사 벙커를 확인하러 갔다. 여인영이. 방첩사에 구금하기 적절하지 않으니까 저기 수방사 벙커 가보세요. 네, 그래서 노영훈 실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이제 수방사 벙커에는 이미 이 미결수들이 구금돼 있는 상태라서 그 미결수들을 육군 교도소로 이감하라는 지시까지 그날 저녁에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14명을 체포해 와서 여기 방첩사 말고 수방사 벙커에 구금하는 것까지 논의가 됐었고요. 여인영이 수방사까지 지시를 하는 거 보면 여인영이 그 전체 그림을 총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수방사는 방첩사 산하는 아니고 병렬적인 관계일 텐데 수방사에 구금하라는 것까지 방첩사령관이 계획을 짜고 있었다는 건 이 사람이 기획자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또 놀라운 부분은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방첩사를 도와줘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뭘 도와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여인영이 바로 또 전화가 와가지고 명단을 쭈루룩 불러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방첩사가 국정원 차장에게 지시를 한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은 또 정보기관이고 방첩사는 군인데. 그리고 사실 국정원은 또 직접 체포 권한이 없는데도 이제 그 지시를 했다.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여인영이 그런 지시를 직접 내렸다라는 거고. 여인영은 지금 다 잡아떼고 있지만 사실
지금 벌써 세 사람이 여인영의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인이 지금까지만 봐도 체포 명단 받은 적이 없다. 방첩사 지하벙커에 고금시설 없다고 여인영 사령관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서 했단 말이죠. 네네. 왜 그랬을까요? 굳이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그런데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말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이 비상계엄 직후 12월 5일에 이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박선원하고 이제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눈물이 찔끔찔끔하면서 이 당시 상황을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는 이진우 사령관. 이진우도 그렇고 여인영도 그렇고 저기 여인영 사령관은 이진우하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이. 여인영은 지금 이제 주장이 명령에 따른 것뿐이다. 자기는 계획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특별히 뭐 기대되는 이익도 없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 여인영은 워낙 깊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발뺌을 한다고 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김용현 전 장관한테 체포 명단을 받기는 했다고 여인영 사령관 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12월 5일 상황입니다. 12월 5일에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직후에는 체포 명단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와서는 이제 기대된 이익도 없다. 명령에 따른 것뿐이다. 그리고 체포 명단에 대해서는 계속 말을 돌리고 있거나 뭐 정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그러면 계엄 이후의 계획 자체를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 시키는 건가요? 대로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전에 모의를 했던 정황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17차례나 계속해서 이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김용현 장관하고 만났던 그렇죠. 거죠. 세 사람이 사실 탄핵의 내란의 주범인데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말을 바꾸고 있는 거고요.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이렇게 세 사람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눈여겨봤던 건 탄핵 심판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홍장원 지금 이제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사람과 명단을 불러줬다는 사람이 나란히 있는데 당신 나한테 불러줬지 않느냐고 말하는데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불러줄 리가 없다라고 이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여인영 사령관은 체포 명단하고 그 방첩사 지하벙커의 구금시설 관련해서는 약간 말을 돌리거나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왜곡하고 초창기에 이미 명단을 받았다고도 진술한 게 있으면서 지금은 다 뒤집고 있는 거고 여인영의 진술을 또 반박하는 이 동료나 부하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걸로 봐서는 어쨌든 여인영 전 사령관이 이 모든 것을 같이 기획했던 맞습니다. 기획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도 있잖아요. 곽종근은 사실 이분은 아마 이제 가장 뭘까요? 이 수사에 협조를 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군대를 출동시키기까지 했지만 굉장히 갈등도 많이 하고 막판에 이제 충돌을 빚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고민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표에 따르면은 전체적으로 1,500명 정도의 병력이 이번 가장 병력이 많았죠. 내란 사태 투입이 됐는데 그 중에 1,100명 넘게 특수전 사령부 소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이건 사실 윤석열도 인정하는 거고요.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솔직하게 인원들이라고 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인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다라고 윤석열이 말했다가 다시 인원이라고 했다라고 인원이라는 표현을 쓴 건 맞고요. 그리고 심지어 윤석열이 나는 인원이란 말 안 쓴다라고 해놓고 1분 뒤에 또 인원이라는 말 3번이나 썼어요. 최근에는 또 인원을 지시대명사로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꾸긴 했지만 곽종근은 그 인원이란 말을 의원으로 이해했다라고 정확하게 진술했고요. 그때는 본관 안에는 의원들밖에 없었던 그리고 거죠. 요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군인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끌어내라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앞부분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하면 당연히 의원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은 말은 바뀌지 않고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나 윤석열이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건 왜 내가 인원이라고 했는데 의원이라고 우기느냐. 나는 의원을 끌어내라 한 적 없다라고 말을 윤석열이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보겠지만 지금 곽종근과 홍장원의 진술뿐만 아니라 모든 증언들 지금 이 수많은 간부급 군인들의 증언이 모두가 다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 그리고 체포하라 했다. 이재명과 한동훈 등의 체포 지시까지 있었던 사실을 이미 다 지금 진술이 일치되고 있는 거죠. 유일하게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여인영 그리고 이진우는 지금 이제 묵비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빼고는 모두가 다 일관되게 의원을 끌어내라 했다. 그리고 지금 곽종군이 특전사잖아요. 네네. 특전사 아래 707 특임단 특수임무단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곽종군의 지시로 특임단이 유리창을 깨고 본관까지 의사당까지 진입을 한 거죠. 곽종군 사령관 그날은 계엄의 밤 그 당시에는 이제 본부에서 지휘를 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특임단이 현장에 갔던 특임단 거고. 현장에 갔고 특임단의 이제 그 김현태 단장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충실한 군인이라서 명령을 받으니까 일단은 깨고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 김현태 얘기부터 볼까요? 김현태 혹시 사진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김현태 단장은 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서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 보시면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밑에 있는 네, 사람이고 맞습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사람인 거죠. 특수전 밑에 특임단이 있는 거고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150명이 이제 의원이겠죠. 그런데 이 끌어내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자기는 듣지 못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는 그 지시를 받았다는 걸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 이 150명이 누가 봐도 의원이라는 걸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또 나중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계엄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자기는 몰랐다. 뭐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막 나중에 울면서 막 되게 자기는 정말 몰랐다. 지시받은 대로 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마 가장 위법한 행동을 했죠. 일창을 깨고 실제로 국회 진입을 해서 근데 끌어내진 않았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계엄이 해제가 돼서 다행히 이제 그냥 빠져나오긴 했죠. 어쨌든 정리를 해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군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라도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 이 얘기를 했다는 건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본인도 인정을 할 정도로 문을 부수고까지는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정할 정도의 팩트인 건데 그게 하달되진 않았다는 게 이제 그 부하의 증언이고. 김현태 단장은 들어가라는 것만 들었지 자기는 끌어내라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하고 아마도 두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끌어내란 말을 곽종군은 들었지만 곽종군은 인원을 끌어내라.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했고 당연히 의원을 끌어내란 말로 들었고 그리고 곽종군이 이 김현태 특임단장에게 약간 사정하듯이 들어가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했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종군도 망설이면서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가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하진 않고 들어가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굉장히 사정하는 듯이 말을 했고 특임단장은 그렇게 말하니까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확히 받지 못했던 상황.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끌어내진 않았어요. 그때. 끌어내지도 사실. 않았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게 맞는가라는 그리고 있었죠. 보좌관들하고 이제 충돌하면서 사실 굉장히 겁을 집어먹은 상태였겠죠. 그랬던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을 부수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 이진우 말입니다. 네네. 이진우는 수방사령관이죠. 문을 부수라. 그리고 심지어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 그리고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 조사에서. 공소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탄핵 심판에 와서는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라는 말을 무려 23번이나 계속했습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군인들이 쓰는 말이죠. 이 말을 계속하면서 이 진술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 사이에 김용현 씨 쪽의 변호인들이 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이진우 사령관 접견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말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또 검찰 조사는 끝났고 지금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는 다 말씀드리겠다. 다만 이거는 내 재판이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 이제 이게 김용현과의 면회 때문인지 아무튼 이게 자기의 진술이 윤석열이 불리하게 생각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의 진술이 굳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리는 없잖아요. 자기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했고 그 조서를 또 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어서 이 사람이 답변 드리기 제한된다고 하는 것과 별개로 이미 문을 부수란 말을 들었다. 심지어 윤석열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실 부인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대세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분이 그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계엄령 해제돼도 네. 국회에서 해제돼도 계속해도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 예.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말에 그 연속선에 있겠죠. 이 말을 대통령의 말이죠. 이 말을 검찰이 진술한 것도 이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찰이 구속돼서 가서 모든 걸 다 털어놓은 거죠. 다만 이제 탄핵 심판에 와서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뭔가 겁을 집어먹고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근데 뒤집진 않은 거네요. 뒤집진 않았습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네. 예, 그러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유효성이 계속 인정돼서 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자기도 지금 구속된 상태니까 자기도 살려면 지시받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까 나왔던 인물들 중에 이제 세 명의 사령관, 실제 군을 투입한 사령관들 네. 얘기 지금 잘 정리해 주셨고 네. 정리는 그건 착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화제가 됐던 얘기가 홍장원 맞습니다. 국정원 전 차장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내가 탄핵 심판에 가보니까 알겠더라. 곽종군과 홍정원 때문에 공작이 시작됐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가장 이제 자기가 불리한 말을 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곽종군은 아시겠지만 뭐 인원이냐 요원이냐는 사실 그냥 뭐 바이든 날리면처럼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는 그 이 딴죽 걸기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거기서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거는 팩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재로선. 홍장원의 메모가 논란인데 메모 한번 카메라에 띄워주시고요. 이 메모를 홍장원이 이제 그 국정원장 공간에 가면서 이제 어둠 속에서 갈겨 쓴 메모를 자기 보좌관한테 줘서 보좌관이 다시 적은 메모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왜 이걸 다시 적게 했느냐, 원본 어디 갔느냐라는 논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변호인단이 야 내가 보좌관 확인했더니 그런 적 없다더라라고 했는데 이 보좌관이 3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을 다 확인해서 팩트 확인하면 되는 문제고 심지어 또 이게 또 이 보좌관 글씨가 아니라 이 박선원 글씨 아니냐라는 또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적 감정을 하면 바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없는 메모를 조작했느냐라는 것도 이제 사실 홍장원의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이런 거 있죠. 받아 적다가 뭐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라고 해서 중단했다. 그리고 이걸 그 중간에 보면 이제 검거 지원 요청이 아니라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고 이제 정경식 재판관이 맨 밑에 있어요. 계속 뭐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알아보기 했는데 힘든데 검거 요청. 그러니까 아니 메모를 하는데 그걸 굳이 이게 보고서 아닌데 그렇게 자세히 적습니까? 검거 사실은 이제 국정원이 직접 체포를 해놨기 때문에 방첩사 검거를 지원해달라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메모하다 보면 갈겨 쓴 메모에서 아무렇게나 적겠죠.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가 홍장원이 정경식 재판관에게 제대로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또 그걸 일부 신문들은 홍장원이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 장면 아니었는데. 잘못 인정한 게 아니라 약간 비꼬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를 그러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런 약간 비꼬는 말투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홍장원 메모가 오염됐다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그냥 다 에피소드였고 결국 이 메모의 이 진실성은 당시 동시에 지시를 받은 사람 여인에게 지시를 받은 사람이 방첩사에도 있고 홍장원에게도 그 협조 요청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의 확인된 팩트는 어쨌든. 싹 다 잡아들여라는 얘기를 직접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한테 했다는 거는 그거는 서로 인정하는 팩트인 거죠. 근데 싹 다 잡아들이라는 게 이게 명단을 줬냐 안 줬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명단 받은 사람은 이분뿐이 아니라 다른 방첩사의 그 단장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확인이 됐다고 봐야 그렇죠. 그리고 이 통화 기록도 이미 다 있어서 당시 윤석열 전화 다음에 여인님과 통화를 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까보면 당연히 윤석열이 잡아들이려고 했고 그러면 누구를 잡아들입니까? 라는 걸 당연히 여인형이 이야기를 했겠죠. 너무나 클리어하게 명확한데 이걸 만약에 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면 메모를 일부러 조작해가지고 받지도 않은 메모를 했을 리는 없고 그래서 결국 이거 정리를 해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윤석열과 여인형 둘 다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고 윤석열 씨는 싹 다 잡아들여라도 내가 얘기했다는 걸 인정했고 인원들 끌어내라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인정은 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건 반전이 있죠. 윤석열은 싹 다 잡아들이란 전화는 부정하진 않고요. 이 탄핵 심판에서는
간첩들을 잡으란 거였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갑자기 밤 11시인가 갑자기 전화한 거죠. 이 탄핵 국면에 이 비상계엄 국면에 간첩 어디 있다고 간첩을 잡아들이냐. 비상계엄 갑자기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간첩 잡으라고. 그러면 간첩을 잡아들이라고 했으면 대통령이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그런 정황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간첩이란 간첩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이 너무 앞뒤 맥락이 안 맞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부정선거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참 했고 방첩사는 그리 보냈는데 네. 갑자기 간첩은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부정선거 이슈는 또 뒤에 보겠지만 선관위에 가서 일단 찾아보라는 거였지 당시 전혀 정황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간첩을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잡나. 그리고 이 간첩에 대한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 중간에 툭 튀어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홍장원 차장까지 살펴봤어요. 네 명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 이야기 좀 뭘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영과 이진우가 두 사람이 이제 그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나 진술을 뒤집었거나 한 거죠. 근데 이 두 사람들의 이제 그 부하 직원들, 이제 그 간부들 군인들의 또 진술이 있습니다. 여인영은 부인했고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했고 이진우는 말을 안 한 거죠. 그렇죠. 검찰에서는 말을 했지만 검찰에서는 다 말해놓고 지금 이제 입을 닫고 있는데 부인을 하진 않고 그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그럼 체포 지시 관련된 진실 게임. 조성현 그 수방사 경비단장이 있습니다. 이진우의 이제 직속 부하인 거죠. 이 사람도 똑같은 진술합니다.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은 법은 모르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단 알았다고 답변한 뒤에 대원들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군인이었고 이 수방사 그래서 이제 이 특임대인가 이 부대는 그래서 성산대교 인근에서 그 서대문 인근에 있다가 실제로 국회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근처에 있다가 바로 거기서 이제 철수한. 그래서 아까 1,100명과 그 1,500명 중에 그 중에 상당수 군인들은 또 이렇게 중간에 이제 일부러 이 지시를 적극적으로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실제 출동조차 하지 않는 그런 군인들이 상당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조성현 이 경비단장이 지금 헌재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방사 경비단장 조성현 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이준우의 침묵, 그다음에 여인영의 말 바꾸기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텐데 내일 모레 13일 목요일 날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겠죠. 그러면 이 결정적인 진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대우 반첩사 수사단장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수방사로 이송하는 지시를 받았다. 똑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죠. 그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정리되어 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거 보면서 한번 정리하시고 마무리적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모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이고 몰려 있네. 박정근, 홍장원, 조성현, 김대우, 김현태까지 모두 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 이 네 사람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현태는 나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살짝 돌렸지만 150명을 끌어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게 우원인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 지시까지는 인정을 한 거고. 근데 150명 있으니까 진입하라. 진입을 왜 해요, 근데? 진입을 거기 이분 스타일을 보면 굉장히 우직한. 그러니까 시키면 돌수처럼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5사람은 명확하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인영은 자기가 지시를 했으면서 지시 없었다. 대통령이 받은 바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너무나 깊이 발을 담궜기 때문에 이미 윤석열과 같이 가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이 사람은 이미 검찰 진술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뒤집는다고 뒤집힐 게 아닌데 지금 말을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판관 입장에서 사실 보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군인들을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거짓말은 여인영 혼자 하고 있는 거네. 그리고 사실 이제 윤석열과 김용현은 완전히 그 내란 주범이기 때문에 여인영도 사실 거의 주범으로 분류할 수 있고 나머지 가담한 군인들은 거의 일관된 논조로
일관 동일한 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인센티브 구조를 봐야 되는 게 네. 만약에 이 사건을 자기가 기획하고 주도한 거라면 네. 거짓말할 유인이 있잖아요. 네.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윤석열, 김용현은 분명히 그렇고 여인영도 그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이는 3인방인 거죠. 근데 나머지 3인방. 분들은 네. 이거를 솔직하게 말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네, 네. 불리해질 뿐이잖아요. 네. 근데 다 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네. 것은 네. 이거는 그분들 얘기가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당연히 재판관들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관이 정보사 움직임 요거 좀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관이에는 정보사가 출동을 했는데 가서 10명이 서버시 들어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죠. 근데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이게 뭐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상원 우리 그 사진을 아기보살 노상원 롯데리아 멤버죠. 노상원이 전 정보사령관이죠. 노상원이 심지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성우 이 방첩사 처장에게 노상원은 전 정보사령관인데 방첩사는 다른 방첩사에 또 애비역이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5번이나 전화해가지고 왜 이렇게 늦나? 그러니까 이제 정성우가 왜 자꾸 물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게 그 계엄의 밤 당시 상황이에요. 네,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성우는 실제로 이 사람도 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성관이 그 서버실까지 들어가가지고 CCTV 사진이 찍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실제로 이제 그 아까 김현태처럼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리창 깨고 들어간 사람 이 사람도 이제 그 성관이 안에 불법으로 들어간 거죠. 헌법기관이잖아 성관이.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가는 도중에 법무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법무관에 7명의 법무관한테 물어봤더니 법무관 모두가 이거 불법이다라고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성관이 서버실까지 들어갔지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노상원에게도 이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네가 서버 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노상원은 이제 아기보살이니까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모양이에요. 전화로 당시에 네. 서버 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 그 슈퍼컴퓨터의 서버라는 건 보통 이 컴퓨터 압수수색 할 때도 이 장비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드 투 하드 카피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정성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대한 서버 용량을 고려하면 구글이 와도 안 된다. 구글이 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서버를 어떻게 통째로 복사를 하겠습니까? 진짜 무식하다. 그러니까 포렌식이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데. 포렌식이라는 건 이 완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A와 B가 똑같다는 걸 완전히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적당히 들고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들고 가면 이미 이 증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포렌식을 하는 게 아니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성우도 나름 또 그 용감한 그 안까지 들어가긴 했지만 이건 불법이다라고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 자기 부하 군인들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관이도 뭐 장악을 하는 둥 마는 둥. 그래서 됐다. 중요한 거는 지금 거예요. 이제 윤석열의 범죄 이게 내란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사실 당시 비상기업 요건이 안 됐던 것도 명확하지만 거기서 윤석열의 거짓말이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이 헌법기관의 침탈, 사실은 이제 어떤 이유에서도 그 헌법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이 국회의 정치 행위를 중단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군인을 보냈고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실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지시까지 이미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성관이 가가지고 서버를 털어와라라는 지시도 했고 군인들이 거기까지 침투를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일사불란 지시가 내려갔고 군인들은 저항했지만 실제로 이 지시가 실행이 됐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직무정지됐지만 계엄 선포되고 탄핵 의결되기 직전까지는 대통령 직무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국가 AI 위원장이었거든요. 대통령이 그렇죠. 위원장입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국가 우리가 AI AI가 이 모양이다. 그래서 AI가 이 모양인 거예요. 끝내주는 경제 안 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식한 분이 우리나라 AI 정책을 총괄을 하고 있었군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표 한번 보여주시고요. 마지막 표 윤석열의 주장이 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고요. 곽종근 8명 그 진술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문을 부숴라, 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뭐 이렇게 그 지시를 받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조성현이 모레 나와서 진술하면 이진우의 그 거짓말과 침묵을 뒤집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방첩사 지하벙커에 구금실 없다. 여인영의 주장도 다 지금 뒤집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차고 넘친다.
그래서 헌재가 만약에 이걸 빠르게 정리를 한다면 빠르면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다 이 심리가 끝나잖아요. 네. 변론이 끝나고 아마 그걸 연장하지 않는다면 빠르면 이달 말에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는 4대 4로 부결이 됐지만 사실 엄청나게 또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완벽하게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8명 헌재 심판관